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족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데, 오늘 워낙 제가 이 중국에서 요즘 가장 많이 핫한 벤츠차 품질 방면에 관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했지만은, 이제 날짜를 보니까 나 지금 이 5월 4일이 된대. 5월 4일.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오사청년절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중국에서 이 오사청년절이라는 이 중요한 역사 활동이 일어난 지가 딱 지금 100주년인데,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오사청년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조선족 유튜버 로드남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를 위해 가지고 이 간단한 이 오프닝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전에는 아무런 오프닝 영상 같은 게 이런 게 없었는데, 약간 좀 이 질량 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청년절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뭐 청년절 하니까 그냥 청년들이 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 역사 사건을 모른다면은 그냥 이건 중국에서 정해놓은 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중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사청년절이 이 정확한意义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전문의들은 보통 이 날짜를 등기하라 날짜 갈 때 어떤 날을 많이 선택합니까? 바로 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많이 선택하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 시대, 그리고 어느 정도 혁명에 참가하셨던 그분들은 이 오사청년절, 그리고 7월 1일, 그리고 8월 1일 건국절, 약간 이러한 날짜들을 이 결혼 등기일로 해가지고 민정국에 가가지고 등기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 이토록 오사청년절이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오늘 제가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역사 시기를 보면은 1919년 5월 4일 날에 북경에서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들하고, 그리고 이 선진적인 사상,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앞서 나간 이런 젊은 친구들이 북경 지역에서 반시민지 반봉건사회 이런 학생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위하고, 뭐 그때 당시에 이 4대 가족이 또 있죠. 중국에 이거 역사 찾아보면 아실 건데, 그때 이런 것들도 많이 반대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다시 사상이시가 깨어났다 하는 것을 표징하는 건데, 그걸 역사적으로는 이 오사천년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중국에서 이걸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5월 4일 이전까지 모든 혁명 활동은 구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오사청년절 계기로 해가지고 이 인민대중들하고 결국 무상계급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합니다. 때문에 이걸 오사청년절부터 이게 신민주주의 혁명이 시작이라고 정해놓고 이거 기념이 있다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도 이 비슷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3.1절 세면서 이 3.1 운동이 있죠. 보면 한국에서 맨 똑같은 시기인데 1919년 5월 4일, 한국에서는 또 1919년 3월 1일 똑같은 시기인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구민주주의 혁명은 그게 뭐인가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건데, 1840년부터 아편 전쟁이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문이 서방 사람들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청정부가 점차적으로 이게 쇠퇴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아편전단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많이 제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청정부가 그때는 어느 정도 깨달은 겁니다. 이 뭘 깨달은가 하면은 우리도 좀 이 생산력 기술을 진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리 이 대대적으로 중국 국내에서 진행한 운동이 뭐가 그때 있었냐면은 양무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또 무술변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화당 운동이 또 있었죠. 이 여러 가지 운동들 진행하면서 중국 청정부가 어느 정도는 각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언제까지나 이러한 운동들은 청정부의 이러한 부패한 제도 아래서 진행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부터 말하자면 어디서 이게 쓴맛을 가장 세게 보게 된다면은 이 갑오중일 전쟁이 있죠. 갑오중일 전쟁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갑오중일 전쟁에서 해군이가 어느 정도 진짜 강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양봉운동 뭐 이런 변법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강했지만은
사람들이 사상 이 시기가 이 현 시대 현대 전쟁 하기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예. 필경 이 봉건 통치를 너무 오래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현대화적인 이런 기술이 들어왔다 해도 이게 전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아주 많았단 말인데,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갑오중일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예. 갑오중일 전쟁은 이게 아주 일어나게 된 원인이가 조선반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동학담봉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뭐라든가 동학 농민 운동이라든가 아무튼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조선반도를 지원하다가 이게 싸움이가 어느 정도는 이게 충돌이 생기게 되다 말은 일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게 갑오중일 전쟁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갑오중일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냥 지역적인 조약을 체결했죠. 바로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마관조약 체결했습니다. 마관조약 통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대만 땅 척감으로 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냥 넘겨주게 됩니다. 그냥 어단이 가져라 소리 주게 됩니다. 걔가 또 뭐가 있냐면은 바인, 걔가 백은이라고 하죠. 바인 얼마든가 바인 아마 2억인가 아마 그렇게 뭐 또 주고, 예, 아무튼 이거는 매국 조약인데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청정부의 이 영도하에서 진행하는 개혁은 전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예. 때문에 나중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된 건데, 신해혁명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대표하게 되죠. 예. 자본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이러한 새로운 계급이 이 영도로 하게 되는 혁명이고, 결국에는 이 청정부를 뒤엎었습니다. 예. 2000년 동안 지속되던 봉건주의 제도가 이 신해혁명을 통해 가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이 손중산이라는 사람이가 확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혁명을 어느 정도는 영도하고 이런 거는 맞지만은 이 시대 혁명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역사의 과실을 누구한테 주게 되는 겁니다. 원세계한테 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원세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결국 황제로 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 무대를 봤을 때 세계 역사 배경은 뭐가 한창이었는가 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 제1차 세계대전도 참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승리한 데 속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승리하고 나서 이 과실을 나누게 되죠. 예, 어떻게 하면 아야 된다. 근데 중국이 펄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부양 군벌이라는 이 체제가 좀 발언권이 없는 이러한 정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서로 쩔쩔매다가 무수고 또 체결하게 되는가 하면 21개 조약이라는 거 체결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아주 마관조약보다 더 한 번 더 했지 하나도 이 좋은 점이 없는 이러한 매국 조약입니다. 그리고 체결하고 이 원세계하고 나는 걸 뭐냐면 자기가 그냥 딱 황제 되는 것밖에 없다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시가 딱 거단 것도 고속도라 말이지. 그러니까나 이게 어느 정도 반대를 받았고, 결국에는 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리 학생들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이 일어난 운동이가 바로 이 오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계급을 대표하는 혁명이 시작이야 바로 이 오사청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로부터 무상계급 그리고 인민대중들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이 혁명 활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오사청년절이가 오늘날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토록 중국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마 이 부분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사청년절 하면은 옛날까지만 해도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은 가서 나무를 하나 심고 걔하고 반에서 무슨 활동하고 걔하고 흡한 벌을 뭐 작성하고 약간 좀 이런 날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사청년절이 중국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좀 이러한 특수한 명절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사청년절 우리 회식한다 하면은 왜 회식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사상을 접수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식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 나라에서 이 젊은 친구들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정확한 사상과 그리고 정확한 이식을 갖고서리 앞으로 행동을 해야만이 이 나라가 발전이 있고 이 민족이가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맨날 아이돌 좋아하고 걔하고 뭐 드라마나 빠져있고 오락프로 빠져있고 하면은 여기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은 그냥 놀면 노는가 하고 걔는 약간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옆에서 인도장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아무튼 오사청년절은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거를 명기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이 오사청년전이 유래에 대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오사청년절 하면은 어떻게 돼가 이게 왔는지, 그리고 왜 오사청년절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